보고 난 뒤후에 또 1시간 정도 또 영상이 비어요. 네, 몸이 아프면 환자나 보호자는 절대적으로 병원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부부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고인데요. 연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된 신생아가 이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도 의아하지만요. 네. 이 신생아 CCTV 내용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새로운 논란들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CTV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부산 신생아 사고가 전국에 알려진 건 지난달 23일. 사고 이후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부부의 기억은 여전히 사고 당일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모습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부부는 7년 동안 기다려서 이 막내딸 아영이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게 뭐지요? 하지만 태어나기 하루 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신생아실에서 아기 관련해서 좀 상담할 게 있으니까 좀 내려오라. 상담이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담할 게 있으니까 내려오라. 구급차 이송하는 분이 일단 들것 들고 앞에 서 계셨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막 처치를 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심장 마사지하고 이렇게. 사고 이후 아영이는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20여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 아영이는 측두엽 골절과 또 뇌출혈과 뇌부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고에 CCTV부터 확인했다는 부부.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21시 30분 이후에는 바로 22시 30분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때 이미 아기가 별도로 모니터를 꽂고 관리받고 있습니다. 여기. CCTV 영상이 사라진 거네요. 네. 엄마가 아영이를 마지막으로 본 오후 6시 40분을 기준으로요.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전 그 사이 결정적인 1시간의 CCTV 기록들이 사라져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병원의 CCTV를 판매한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요. 분씩만 이런 거는 얘기 들었는데 그냥 딱 그 시간에 막 1시간만 이런 거는 저도 그게 좀 신기해요. 아무튼.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부산 KBS고요. 예. 저희는 시사반점 제작진입니다. 끊어버렸네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수신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해당 병원에서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센서가 오래있었지 기계에서 오작동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 위해서 삭제한 건 없습니다. 대체 아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부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고 당일을 포함한 며칠의 CCTV 영상을 전부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CCTV 속에서 충격적인 신생아 학대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간호사가 신생아의 얼굴을 수건으로 내리치는가 하면 어머.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이 침대에 던지는 학대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만약에 이 CCTV가 없었더라면 이 학대 정황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아이의 사건 전후로 사라진 CCTV 영상은 아직도 찾지 못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 부모는 병원을 상태로 소송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문제는 사라진 영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병원의 가시를 입증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영이 부모님은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요. 지금 이 청원 글을 올린 지 20여일 만에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글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아마 증거일 텐데, 하지만 이 개인이 큰 병원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승소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 사라진 CCTV 영상이 사실 증거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영상이 없다 보면 병원의 가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만큼 환자들이나 또 보호자들에게 CCTV 확보는 절실한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CCTV를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의료 소송 중인 사람들을 만나서 그 현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9월 태어난 이 부부의 아이, 현재 눈만 뜰 수 있는 사지 마비 상태입니다. 음식을 삼키지 못해서 주사기로 영양분을 주입해줘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수시로 석션을 해줘야 호흡이 가능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태어나서 그때부터 계속했죠. 이제까지. 그러니까 뭐 엄마나 아빠는 뭐 잡아 진짜 많이 잡아. 애가 약에 취해서 간신히 자면은 뭐 한두 시간 좀 푹 붙일라나? 그거 아니면 계속 뭐 눈 떠 있는 상태로 붙어 있어야죠. 태어나자마자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 이 부부는 이를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산까지 건강하다가 좀 있어 한 5분, 10분 있으면 애 나옵니다까지 해놓고서 갑자기 그러니까는. 그리고 자궁이 파열했다는데 자궁 파열 때까지 몰랐나?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지금. 부부는 병원 측에 분만 당시의 CCTV 영상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엉뚱한 영상을 줬습니다. 얘가 태어난 날이 9월 21일이거든요. 네. 9월 21일인데 분만실에서 수술실에서 바로 대학병원을 갔는데 신생아실 CCTV를 줬더라고요. 전부 신생아 영상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말로는 복도 영상이 있다. 네. 주겠다 했는데 9월 22일. 왜? 저는 21일로 태어났는데 22일 거를 줬어요. 아예. 그리고 완전 상관없는 거 받은 거죠, 얘가. 이거는 말이 자체가 안 되죠. 22일 자체 의료객이 없었는데 병원에는 아예. 정말 화가 납니다. 네, 더 안타까운 건 아내가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 당시의 CCTV 기록이 절실한데요. 다시 영상을 요청했지만 영상은 이미 삭제된 뒤였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CCTV만 있었으면 그 분만실 안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걸 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죠. 매년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CCTV를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중에 4년 전 한 대학병원에서 코뼈 수술을 받다가 심장병을 얻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엔 CCTV가 있었지만 벽면으로 돌아가서 촬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수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술이었는데 이게 애가 신정지가 일어났고 그래서 평생 이렇게 약을 먹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병원 측에서는 요청을 드리는데 뭐 CCTV가 있긴 있는데 방향이 벽 쪽으로 이렇게 돌려져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좀 어처구니 좀 없었죠, 며칠에. 3년째 소송 중입니다. 지금요. 자료들을 좀 확보를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확보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의료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따로 CCTV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CCTV를 보존해야 될 의무도 없고 설치를 해야 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른 다른 처벌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원고가 의료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단 1%에 불과합니다. 그런가요? 이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사실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기관, 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막상 저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 CCTV 설치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법적으로는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없기 없는 때문에 거네요. 네,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CCTV를 반대하는 여론도 적진 않습니다. 뭐 아무래도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뭐 반가운 이슈는 아닐 텐데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두고만 보기에는 뭐 너무 많은 의료 사고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최근 CCTV 관련해서 좀 희망을 실어주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네. 2년 넘게 병원 소송 중이던 유가족이 CCTV를 통해서 의료사고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한 의료사고 유족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 이나금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바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016년 이나금 씨의 아들은 전역 후에 양악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 성형외과를 찾았는데요.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로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후 이나금 씨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시작을 했고요. 수술실 CCTV 덕분에 이례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조금 흘린 건 맞지만 그 죽을 만큼 피를 흘린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CCTV 영상에 의료진들이 이 아들을 흘린 피를 닦기 위해서 대걸레질을 6번이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것이 승소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수술실에 CCTV가 없었더라면 사망 원인 그거 밝히는 데도 엄청 다툼의 여지가 많았을 거예요. 이나금 씨는 병원의 가시를 입증하기 위해서 CCTV를 500번 이상 돌려봤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가 하면 위급한 상태인 아들을 두고 휴대폰을 보거나 휴대전화 보는 거예요? 네, 화장을 고치는 장면까지 포착이 된 겁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범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사고가 일어나도 원인을 밝힐 수가 있다. 그래서 수술실에 CCTV는 꼭 있어야 된다. 법제화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현재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중에 한 곳인 수원병원 수술실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 병원에선 수술 전에 환자의 동의만 얻으면 이 수술의 전 과정이 녹화가 되고요. 화면 역시 수술실 전체를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것 같네요. 의료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의사들도 처음에는 나를 감시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그러면 그 환자로부터 신뢰감이 더 커진 상태에서 수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충실했다면 저는 의사의 입장이나 환자의 입장이나 다 좋은 거다. 권리, 인권을 높이는 되는 일이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건 경기도청이 마련한 조례 덕분이었습니다. 운영 조례에다가 수술실 CCTV를 갖다가 설치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술실 CCTV가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 그다음에 광역, 기초 함께 이게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의사도 있는데요. 우선 강력한 반대의 입장입니다. 거기서 연유를 살펴보면은 우선에 환자의 그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이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 긴급한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에서 위축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의 비밀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이라든지 기타 다른 정보의 유출이 됐을 때의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료 사고라는 게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의사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구축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네요. 예, 찬성하는 또 의사들은 인권을, 또 반대하는 의사들은 의료 윤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사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시, 또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번 취재를 계기로 해서 부산시 의원 한 분이 이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네. 조례를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김수단 PD 이번 주도 고생했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취재를 했던 분들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용기를 내주셨는데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이런 마음에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또 의료계, 또 지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발빠른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런 만큼 구체적인 논의와 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사반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따끈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영아, 빨리 집에 가자.